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요, 지난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서울구치소에 현재 수감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지난해 5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를 숙이기도 했는데 당시의 모습 잠시 보시겠습니다. 기술과 제품은 인류라는 찬사를 듣고 있지만 삼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따갑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희들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사과드립니다. 저는 제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자, 각계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최근 들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계를 대표하는 5개 경제단체도요, 청와대에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반도체 사업 위기임에도 총수의 부재로 인해서 과감한 투자 그리고 또 결단이 늦어져 자칫 세계 1위 지위를 잃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담겨 있는데요. 자,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론이 제기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돌아가는 이 상황과 맞물려 있는가 보죠? 지금 현재 세계 반도체 산업의 패권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강력하게 서로 이제 다투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반도체 산업이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진짜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이재용 회장이 바로 그 감옥에 지금 현재 수감 중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우리가 뒤처지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첫 번째로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두 번째는 코로나 백신을 지금 우리가 지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정부가 대처를 못 해가지고 지금 확보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것도 이재용 씨가 나오게 되면은 많이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국민들의 기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삼성이라는 대기업은 총수가 부재하더라도 이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갈 것이다. 큰 문제는 없다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만약에 실제 시스템에 의해서 안 돌아가는 상황이다 이러면 이번 기회에 그 시스템을 정비를 해야죠. 네. 그거는 삼성 스스로가 지금 제대로 세계적인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고 총수 한 사람한테 이 모든 어떤 결정을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건전하지 못한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삼성이 반도체 초인류를 할 정도 그리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초인류를 할 정도면 내부의 시스템은 완비가 돼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안 돼 있다면 이번 기회에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은 그럼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쿠키뉴스의 의뢰로 진행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응답자의 71.2%가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찬성한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함께 진행된 여론조사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55.9%가 반대한다라는 응답을 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는 찬성 의견이 더 많았고 두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던 결과인데 자,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 굉장히 국민들의 생각,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코로나19 이후에 네.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삼성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견인해 주고 있고 네. 또 거기서 벌어들이는 많은 수입을 가지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니까 네. 결국은 대한민국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삼성이 그만큼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이 전직 대통령들 같은 경우는 권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권력자가 결국은 경제인을 핍박을 해서 이게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 이런 시각의 어떤 차이가 있어서 저런 아마 수치 차이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듣고 보면은 이 대상이, 설문 대상이 경제인이냐 정치인이냐에 따라서 이 국민들의 대답이 달라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 처음에는 검찰이 이거 수사할 때 박근혜 대통령이 요구해서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특검을 하면서 바뀐 거거든요. 이게 뇌물죄로 바뀌고 뇌물 갖다 주기 위해서 결국 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횡령죄로 바뀌어가지고 이게 게다가 또 검찰은 한 300억 원래 기소했지만 그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된 그 금액은 86억 분이 안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연 뇌물을 주도적으로 공여했느냐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내 강요당해 받았느냐 이런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청탁이라고 하는 게 승계 작업에 도와달라고 했다는 건데 과연 그 청탁을 명시적으로 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검찰에서 묵시적 청탁이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법원에서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국민들이 과연 공감을 얼마나 하는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제가 보기엔 단순히 뭐 뇌물이나 뭐 범죄의 액수가 얼마나 되냐 이것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대해서도 좀 국민들이 이 부장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이 바로 사면 쪽으로 찬성의 의견이 나오는 그런 원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